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자, 저희들은 또 전번 시간에 이어가서 계속 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 그 특히 뛰어난 제자 10명이 있어요. 그 10명 중에는 뭐 가섭이라든가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제자들로 부터 해가지고 혹시 신통제일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신통제일, 목련. 예, 목련이 신통제일인데 혹시 그 비구니 중에서 신통제일이 누군지 아세요? 비구니 중에는 신통제일이 미묘비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같이 그 비구니 중에서도 이 신통이 가장 뛰어난 제자가 이 미묘비구니였어요. 이 미묘비구니 주위에는 항상 이 신통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전생 이야기라든가 그죠?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많은 그 스님들이 둘러서 앉아가지고 스님한테 뭐 묻고 대답해주고 했어요. 그래 이제 하루는 그 이제 이 우리 뭡니까 이 정수리 꼭지 그죠? 이 정수리가 본인이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고 공부를 하고 한데도 이 한 분은 이제 정수리 꼭지가 되게 아파가지고 이제 그 연유를 이제 자기의 이제 과거 전생을 이제 많은 이제 그 비구니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미묘 비구니가 이 생에서 가난한 집 바라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편도 가난하고 본인도 가난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이 인도는 풍습상 애를 놓기 위해서는 자기 친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마야 부인이 자기 친정으로 가다가 그죠? 그 부처님을 낳는 상태가 되고 이 똑같이 여기도 이제 자기 친정으로 이제 가는 길에 애 한 명하고 자기 남편하고 또 이제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 조만한 그죠 냇가 같은데 냇가에 이제 그 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날 저녁을 갖다 자게 됐어요. 그 마침 그 산통이 좀 일찍 와가지고 그날 마침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다 보니까 온데 이제 뭐냐면은 피 냄새가 나고 해놨더니 그 부인은 애 놓고 정신없이 이제 잠들어 붙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남편이 뱀한테 물려 죽어 있는 거라요. 그 피냄새 때문에 왔다가 남편이 물려 죽었고 그래서 막 난 애하고 어린애 5살 된 애 한 명 그죠? 데리고 이제 혼자 이제 또 다시 이제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쩌면은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니까 보통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냥 뭐 무릎까지 와가지고 건너기가 쉬웠는데 그날따라 이 배꼽 위로까지 와가지고 애 둘이 데리고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갓난애를 업고 먼저 강을 건너놓고 그쪽 눕혀놓고 다시 이제 애를 데리러 이제 강으로 이제 또 반대편으로 또 왔는데 오다가 이제 애하고 이제 반갑다고 손을 막 흔드니까 이 5살 먹은 애는 자기 보고 반갑다고 들어락한 줄 알고 그 강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죠?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빠져 죽은 애를 건져가지고 데리고 그 강을 건너가니까 거기에 또 애가 그죠? 짐승한테
그 갓난애가 또 짐승한테 물려가 죽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저녁에 애 출산하고 남편 죽고 애 둘이 다 죽고 완전 그죠 반 미친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저거 집으로 이제 겨우 왔어요. 겨우 저거 집에 친정을 찾아가 왔는데 친정에 오니까 지난주 일주일 전에 그 자네 집 불이 나가지고 부모 다 불에 타 죽었다 하는 거라요. 정말 가보니까 집은 잿더미가 돼 있고 거기에 살던 부모님들은 다 그죠 불에 타 죽은 거라요. 그래 완전 미쳐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떠돌아다니고 하다가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가 이제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살았는 거라요. 데리고 살았는데 그 지역의 풍습은 또 순장 남편이 죽으면 같이 따라 묻어요. 그래 남편이 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 이 여자도 같이 무덤에 같이 생매장을 당합니다. 생매장 당했는데 도굴꾼이 그죠? 그 도굴 하다가 결국은 이 여자를 갖다가 끄집어냈어요. 그래 끄집어 나왔지만은 뭐 완전 실성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런 그저 와중에 부처님을 만나 봬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죠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비구니가 바로 이 미묘 비구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신통제일이라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그죠 신통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보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된 자기가 자기 선정에 들어서 자기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그 전생에는 그 장자 인도에서 잘 사는 그죠 그 말에서 제일 잘 사는 장자집 그 부인이었는데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그 장자가 그 또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진짜 이 여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사랑 다 뺏긴 것만 해도 막 그죠 완전 막 그 돌지경인데 그 애까지 낳아 놓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 뭐 자기 남편의 사랑은 일로 다 가버려 자기는 완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그래서 하루는 그 남편하고 그죠 그 적은 부인하고 어디 잠깐 나갔을 때 애 정수리에 그죠 그 바늘을 찔러 가지고 애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애가 죽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부인은 가만히 해보고 이 애를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큰 부인이 죽였다고 막 해도 큰 부인은 내가 왜 그 애를 죽여? 난 죽어도 애 죽이지 않았다. 내가 만약 애를 죽였다면은 우리 부모님은 불에 타 죽고 남편은 독사한테 물려 죽고 이 생에서 당했던 그대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요. 그래 그냥 그대로 이 생에서 다 그대로 당했어요. 아마 보니까 자기 전생에서 입으로 지었던 그 업대로 이 생에서 그 업을 받고 그래서 그죠 이 부처님을 만난 그 인연으로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만났느냐 보니까 그 전생에 이 부인이 자기 마을의 수행자한테 매일 새벽에 그 수행자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매일 공양을 올립니다. 그 매일 공양을 올린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상황에서 이 생의 부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죠 180도 바꾸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통 같은 경우 신통 제일 이때 인도 풍습으로서는 바로 이 출산 그죠 출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인을 따라 남편도 이제 같이 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혹시 출산 휴가 세계에서 그죠
이 출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복지가 언제 제일 먼저 생기는지 아세요? 이 그 출산이라든가 이 사회복지에서 우리 비스마르크 캐도 이거 1800년대입니다. 근데 우리 세종대왕은 1400년대 이 세종이 출산율을 그저 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보통 그 일반 백성들이 출산하기 전에 최소한도 한 그죠? 2달 정도는 출산 전 출산 후 해가지고 한 달씩 정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출산 휴가를 갖다가 처음으로 책정을 했어요. 출산 휴가를 책정해 놓고 1년 동안 지켜봐도 출생률이 더 이상 크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또 살펴보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은 여자가 출산을 한다고 있으면은 남편은 일하러 가고 혼자밖에 없는 거, 혼자서 구안을 다 해야 되는 거라요. 이런 상태니까 결국은 세종대왕 때 여자 출산 휴가 3개월 주면서 남자도 출산 휴가를 1개월 준 거라요. 아마 지구 역사상에서 최초로 출산에 대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까지 휴가를 준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그죠? 출산율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이런 출산 휴가까지 준 복지가 우리 세종대왕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 제도를 펴니다. 정말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지금 우리 모신기 모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파종법 같은 거. 그런 것도 거의 전부 다 그때 다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곡식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고랑을 갖다가 만들어요. 지력을 갖다가 돋구기 위해 가지고 교대로 그죠? 이 땅에 원래 농사를 짓다면은 다음 해는 바꿔 가지고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고랑법을 갖다가 세종이 처음으로 그죠? 개발합니다. 세종대왕 때. 그래서 생산량을 엄청 높여요. 우리 밀레의 만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냥 평평한 들판이지 고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는 전부 다 고랑이 있어요. 이거와 같이 많은 거죠. 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 제도입니다. 세종대왕 때 그 양반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세종대왕은 이 조세 제도를 갖다가 확립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가 정확하게 확립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조세 제도에 대해 가지고 전 국민 투표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세종대왕 때 최초로 그죠? 국민 투표를 실시해요. 이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조세 제도를 53%가 찬성해 가지고 조세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세종대왕 때 거의 전부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도 이런 위대한 거죠. 정신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연기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 12연기 결국 연기는 이 12연기가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 12연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 연기 혹은 또 공간 연기 그러니까 시간이라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습니다. 이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은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늙었다가 다시 젊어졌다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한번 지나간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가지를 못해요. 이런 비가역적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일어나고 난 다음 또 그 다음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진행됩니다. 근데 공간은 그죠? 누구나 다 어디든지 툭툭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도 있을 수 있고 공간은 이 시간적인 그죠 순서가 없습니다. 어디든 공간은 다 그죠
일어날 수 있고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연기, 이 시간 연기와 공간의 관점에서 연기, 오온 연기.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면서도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온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색수상 행식, 이게 바로 오온이라요. 색수상 행식. 자,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색, 수, 상, 행, 식. 예, 바로 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고, 12연기는 시간 연기와 오온 연기를 합해가지고 12시분이 그죠 12연기를 이루고 있어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우리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꼭 이 12개 오온 연기, 색수상 행식, 시간 연기, 육건,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유계. 그러니까 근경식, 촉수애. 그죠? 꼭 외우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온 연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온 연기는 색수상 행식. 우리가 육식에서 볼 때 이 색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상 행식은 우리 정신이라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는 육신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만을 생각할 때 이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할 때는 이 색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 되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의 작용을 갖다가 나누어 보면은 수, 감수 작용, 상, 표상 작용, 행, 행위 작용, 식, 분별 작용,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색은 7식, 8식으로 넘어가면 이 색이라 하는 것은 아집.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우리의 집착, 나 자신에 대한 이 아집이 바로 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색수상 행식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공간으로는 이동하고 시간으로는 변합니다. 하여튼 시간도 공간도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이 변화를 생각할 때는 항상 방향성을 갖고 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우주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인 변화에서는 뭐다? 무상.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속에 똑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항상적으로 생멸하고 크기가 달라지고 위치가 이동한다. 공간 한번 보세요. 위치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 또 우리 뒤에 앉았다가 앞에 앉을 수도 있고, 이 공간적으로 그죠?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생멸을 합니다. 생멸을 하고 크기가 달라지고 위치가 이동하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서는 주제성이 없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인 변화와 이 공간적인 변화에서 변화의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공간에 대한 변화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공간적인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오온 연기를 이제 이해하는 바탕이 돼요. 자, 그래서 오온의 작용은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의 작용. 즉 여기서 뭐냐면은 색,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의 작용은 색, 우리가 육식보다 거전, 지금 자 우리는 내가 일으키는 이 현재 의식과 이 현재 의식을 일으키게 하는 내 지금 이 저장 창고에는 많은 업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생에 한 번도 안 받는 건데 내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알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뭔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그저 올라오는 거라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내가 이 어떤 현재 상황을 갖다가 보고 판단할 때는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더불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럴 때 이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의 작용은 색, 아집, 수상, 행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7식, 8식 여기서 작용하는 그죠? 이 오온의 작용은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의 작용이고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오온의 작용은 물질, 색, 수상, 행식. 이거는 현재 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죠?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오온의 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서 이런 변화를 전부 다 동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존재한다거나 변화한다거나 하는 것을 갖다가 변화하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뭔가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이 식초로 바뀝니다. 우리 술을 그죠? 놔두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은 술이 식초로 바뀌어요. 근데 술이 식초로 바뀔 때 보면은 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A 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다음 식초를 우리가 B 법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럴 때 우리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A 법 술이 있다가 7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식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술이 존재하다가 그죠? 이 효소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술이 어느 순간 식초로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가 7시라 하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7시 전에는 술이 있다가 7시가 되면은 식초가 돼버려요. 그래 되면은 식초는 7시 이전에는 없다가 7시 이후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식초는 7시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뭐밖에 없었다? 술밖에 없었죠. 술밖에 없다가 7시 이후에는 뭐다? 식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식초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생했고 그 다음 술은 7시 이전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7시 이후에는 술이 전부 다 식초로 바뀌고 술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멸합니다. 그리고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때 술이 식초로 바뀌었는데 실제 우리가 보니까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술은 없어졌고 멸했고 식초는 생했고 그래서 바로 똑같은 우리가 술이라 하는 것을 놔놓고 생멸이라 하는 이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7시라 하는 기점에서 처음에는 술만 있었는데 술은 있다가 있다가 그죠? 7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술은 없어져 버리고 식초가 생겼어요. 그래서 식초는 생한기 되고 술은 멸한기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가 술과 식초만 그러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생멸의 관계를 따르더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체가 처음 생겼다. 처음 생기는 순간은 생기고 생기는 것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그러면 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생멸한다. 이 생멸하는데 반드시 뭐다? 비법. 식초가 생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술이 없이 식초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어디에? 술에 의존하여 생한다. 이제 이런 연고관계, 실제 뭐냐면은 아무런 관계 없는 데서 식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 하는 것을 인연으로 해서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초가 생긴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멸의 관계와 모든 존재는 생멸하고 이 생멸하는데 또 뭐다?
술이 없이 식초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술이 있어야 식초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식초는 어디 술에 의존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런 연고관계가 있다. 생멸하고 이 연고관계가 있다 하는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기라 하는 말에 이제 가까워 와요. A 법은 멸하고 B 법은 생했다. 그런데 분명히 술과 식초 이 둘 사이에는 연고관계.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술이 있어야 식초가 생겼듯이.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의존하면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는 동시에 술과 식초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의존관계가 되느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무에 기댄다. 나도 있고 나무도 있어야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 식초는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고 식초가 생기는 순간은 술은 없어져 버려요. 이건 연고관계가 안 되죠. 연고관계라 하는 것은 두 개 다가 동시에 있을 때 연고관계가 성립하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기댄다 했을 때 나도 있고 나무도 있어야 우리가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 식초는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관계는 무슨 관계다? 연고관계가 성립 안 합니다. 그죠?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가 없고 또 하나가 생길 때는 하나가 없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연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A와 B는 어느 한 시점에는 분명 우리가 7시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7시에서는 식초가 생겼고 7시에서는 술이 멸했고 하니까 그 어떤 찰나는 동시에 존재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분명 우리가 이 관계로 볼 때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고 생명의 입장에서 A법과 B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생이 있을 때는 멸이 없고 멸이 있을 때는 생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의 이 생멸 관계에서는 동시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죠. 술과 식초 관계 사이에서 술이 존재할 때는 식초가 없었고 식초가 존재할 때는 술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생과 멸 이 상황 속에서는 두 개 다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생멸의 관계 속에서 시간적인 문제를 공간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라 하는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술은 식초로 변했고, 그죠? 그러니까 7시 기점으로서 그전에는 술이 있었던 것을 7시를 기점으로 술은 없어지고 식초만 생겼어요. 이것을 뭐냐면은 시간적인 7시라 하는 관점을 공간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러니까 식초, 술 할 때 술은 어떻게 됩니까? 7시 전에는 있다가 7시 지나고 나면은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우리가 요 점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위에 점선 위로는 드러난 세상, 점선 밑으로는 잠재된 공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는 드러난 세상 4층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드러난 세상 4층, 잠재된 공간은 우리 밑에 내려가면 3층. 밑에 3층은
잠재된 공간이라 가지고 우리한테 안 보여요.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뭐밖에 없다. 4층 상황만 보입니다. 그죠? 4층의 상황만 우리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7시라 하는 시간의 관점을 위층, 아래층이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바꾸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드러난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어떻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술이 없어지고 뭐만 생겼다? 식초가 생겼죠. 그 다음에 잠재된 공간에는 어떻습니까? 잠재된 공간에는 뭐다? 잠재된 공간에는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7시 넘으면 뭐가 생겼어요? 식초. 7시 넘으면 요 식초만 생겼고 술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술은 뭐냐 하면은 잠재된 공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요. 3층으로. 자,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한번 보세요. 원래 술과 식초는 없던 것이 생기고 생겼던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전부 다. 원래 있던 건데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쑥 올라오니까 식초가 되는 거고 밑에 잠재된 공간에 있던 식초가 그죠? 7시라 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잠재된 공간 밑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식초가 생긴 거라요. 그리고 7시를 기점으로 있던 술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시간이라 하는 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7시라 하는 기점을 생각한다면은 식초가 7시 전에는 술이 있었고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술이 식초가 됐어요. 됐죠? 이 관계의 관계 구조를 공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7시라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위층과 아래층의 공간 개념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7시라 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밑에 있던 식초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식초가 생겼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식초가 보여요. 술은 7시를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라요. 7시 전에는 어떻다? 술이 위에 있고 식초가 밑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전생이나 내생이나 전부 다가 똑같이 그죠?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어떤 개념에서 지금 시간이라 하는 이 흐름 속에서 7시라 하는 이 관점을 7시 전에는 술이 있었고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술은 없어지고 식초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있던 술은 없어져 가지고 식초가 됐다. 식초가 생겼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공간 개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것을 우리가 현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4층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상 들어가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3층. 우리 3층은 우리 밑에 3층 건 우리 안 보여요. 그러니까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원래 술과 식초가 있던 것이 식초는 어디에 있었다? 밑에 3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드러난 거는 뭐밖에 없다? 술밖에 없어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간에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술이라요. 식초는 밑에
밑에 3층에 있어가 우리한테 안 보여요. 근데 7시라 하는 시간을 무슨 따뜻한 물 한 잔씩 가지고 끓이지 마세요. 따뜻한 물 한 잔만 끓이지 말고. 예예. 그러니까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층에 있던 것이 올라와 가지고 드러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식초가 올라오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식초가 보여요. 원래 있던 술은 내려가 버리니까 없어요.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우리가 사니까 우린 지금 여기 이제 우린 지금 우리 살아 있어요. 이 생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살아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은 우리 전생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청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전생 밑에 있다가 현생에 올라오니까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또 내려가면은 그죠? 죽고 없어지는 거고, 멸이고. 생이라 하는 것은 이 4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4층으로 올라오면은 생이 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층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멸이 되는 거라요. 시간의 흐름에서의 생멸은 그죠? 자, 우리가 어느 일정한 시간을 흘러가다가 생하고 멸하고 했는데, 공간의 개념에서의 생멸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묘본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상입니다. 실상은 그냥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한 것은, 올라온 것은 우리가 생해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 이 생했다가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멸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멸이라 하는 것은 원래 그냥 이 우주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올라오면 우리는 생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쑥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멸하고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살 때 생이다가 이 생에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 그죠?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멸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멸의 구조가 바로 뭐냐면은 이 3층 4층의 개념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층에 올라오면은 살아는 거고, 이거보다 내려가 버리면은 멸이 되는 거라요. 내려가 버리면. 자, 그러면은 원래 불생불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불생불멸. 원래 생한 것도 아니고 원래 멸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존재할 뿐입니다. 그대로 다 그냥 존재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만 생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멸인 거라요. 우리가 이 생에서 같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생인데, 이 생을 벗어나서 다른 생에 가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멸이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 이 우주는 그냥 그대로 그죠? 불생불멸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이해하니까 우리는 끝없이 생멸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모든 것들은 그죠? 불생불멸이다. 그냥 그대로 다 갇혀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갇혀져 있던 것이, 안 보이는 세상에 있던 것이 올라오면은 생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있다가 안 보이는 세상, 저생이나 그죠? 그걸로 다 죽어서 가버리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이니까 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생멸은 생했다가 멸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이 생멸을 우리가 원래 존재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냥 있을 뿐인데 어떻다? 우리가 인식하는 아는 세상으로 올라오면은 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3층으로 지하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멸이 되는 거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했다고 생긴 것입니까? 생은 뭐다? 밑에 있던 것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올라온 거라요. 멸은 우리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원래 생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생멸이 없다. 원래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죠? 원만 구족하게 다 갖춰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으로 그냥 우리가 보니까 생한 것 같고 멸한 것 같고 하지만은 원래 생멸이라 하는 것이 아니 없더라. 그냥 그대로 다 구족돼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그죠? 생했다가 멸하는 생멸의 세계인데, 또 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그죠? 전부 다 불생불멸이더라. 열반은 적정의 세계더라.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세상일 뿐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연기로 보는, 연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이, 그죠? 연기입니다. 또 현실을 집착, 아집으로 보는 이 실상의 세계. 그럴 때 우리가 연기는 끊임없이 변하는 실상의 세계와 아집, 집착으로 보는 실상의 세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면은, 오온이, 그죠? 이제 이 몸뚱이가 만들어져요. 시간의 관점에서는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 하는 것은 내 음만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어요. 누구나 다 뭐냐면 자기 몸뚱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음만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의 모양을 만듭니다.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이거 전부 다가 뭡니까? 자기의 음만큼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은 원래 오온이라 하는 이 말을, 그죠? 팔리어, 산스크리트 원어로 우리가 보면은 삼우드아야입니다. 삼우드아야. 삼우드아야 하는 것이 함께 올라온다. 공간의 개념은 함께 올라오기도 하고 함께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은 여기입니다. 집, 기된다. 아까 우리 말해서 연고, 동시라 하는 동시에 존재해야만이 생했다가 멸하는, 그죠? 이 관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해야만이,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니까 동시에 존재 안 해도, 그죠? 이 연고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팔리어로 삼 우드 아야 하는 것이 삼 함께, 우드 아야 올라감. 그래서 오온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A 법과 B 법이 함께 올라가기도 하되 서로 기대지 않는다. 아까 기댄다 하는 것은 연고 관계가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냥 A 법은 A 법 지대로, B 법은 B 법 지대로 단독으로, 그죠? 기대지 않고 A 법은 A 법대로, B 법은 B 법대로 함께 올라간다. 서로, 그죠? 연고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게 올라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자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년만년 살 거지 생각하고 오늘 또 그래 살았고, 우리 좀 더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가 내일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면은 이래 살겠어요? 오늘 살았듯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살아는 것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는 뭐다?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안 죽고 모레도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이 항상 생각하니까 오늘도 대충 살아도 되고 내일도 대충 살아도 되고 왜? 또 항상 내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내일 죽어요. 그 내일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저 내 삶이 주어져요. 그렇다 하면은 과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내일 죽고 오늘밖에 내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 돼요. 잘못 생각하면 숨 막힐 것 같지만은 그죠? 훨씬 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죠? 쓸 수 있고 훨씬 더 잘 그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래 끊임없이 변하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내일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 해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면은 아마 충분히 그죠? 잘 살 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A가 B로 아까 변했습니다. 술이 식초로 변했어요. 아집을 통해 B와 A는 결코 모습을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는 거 아집.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아집을 갖고 있어요.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우리가 아집입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게 아집이라요. 그런데 A와 B와 A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죠? 상호 의존하면서 자연스럽게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서 술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식초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아는 거라요. 정견. 우리 팔정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정견, 그죠? 정사일에 나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보는가. 모든 것들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바르게만 볼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럴 때 바뀌는 것을 바뀐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견이고 바뀌는 것을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집입니다. 바로 이 관계라. 그래서 우리는 한번 평생 안 변해요. 우리 변할 거 그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안 변하면서 우리는 뭐를 자꾸 주위를 변화시키라 해요. 자기가 자기도 못 변화시키는데 자꾸 옆에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자기 아집으로 자기는 맞다고 착각하거든요. 자기 것은 맞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은 옆에 것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평생 삶을 잘 못 살게 만드는 그저 원인이 바로 이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집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내 아집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요. 이 아집을 깨트리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듯이 상대방도 똑같이 그죠? 서로 다르면서 똑같이 존재하는 거라요. 다른 것은 틀리는 거하고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와 다른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자기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돼요. 변화한다, 다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면 바로 정견이 생겨요. 그러지 못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죠? 사여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아집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 생각은 전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뭐냐? 내가 이 아집 속에 갇혀서 아무도 못하는구나. 내 평생 삶이 이거구나. 깨뜨리고 나오면은 정견이 돼요. 근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색.
루파가 3개입니다. 이 루파 크는 것은 바로 아집입니다.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변하지 못하도록 집착하는 것이 바로 아집이라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지 못하도록 고집하는 거라, 집착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다? 내 것, 그죠? 내 것은 내한테 속해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집이 내 자신만이 그죠? 끝도 없이 맞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죠?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루파, 색, 아집.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 아집을 깨트려 가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 그죠? 변하다. 그는 이 수락하는 것은 감수작용입니다. 감수작용. 뒤바뀌려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A 상태하고 B 상태가 있고 여기서 그러면 A, B, C, D 돼야 되는데 A와 B와 C와 D의 관계 속에서 B라 하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져요. 그 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아지 변하지 않는다 했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한 생각을 한 군데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변해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뭐냐면은 어떤 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힘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그죠? 철보다 더 단단한 이 그로 둘러싸여 있어요. 안 변해요. 못 바꿉니다.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군데 끝도 없이 집중하다 보면은 깨져요. 어느 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아집을 깨뜨리는. 이것도 결국 뭐냐면은 이걸 깨뜨리고 나면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오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